다음은 케이블 트렁킹 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 트렁킹 공사는 뚜껑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비원형 전선관으로서 이와 같은 뚜껑이 있는 구조의 전선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재질에 따라서 이제 합성수지 몰드 공사와 금속 몰드 공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체 부분을 베이스, 뚜껑 부분을 캡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성수지 몰드 공사입니다. 자, 시설 조건에서 전선은 절연 전선을 사용해야 되는데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 제외, OW 전선은 안 된다. 합성수지 몰드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어야 한다. 이 전선관 공사하고 마찬가지죠. 접속감이 없어야 된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적용을 받는 합성수지의 조인트 박스를 사용해서 접속할 경우는 제외. 다시 말해서 조인트, 접속지, 정션 박스나 이 조인트 박스를 사용해서 해라. 구성은 베이스와 캡, 몸체와 뚜껑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다음 이제 몰드 공사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사진 뭐 다양하게 사진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색상별로 베이스와 캡. 몰드 공사는 이미 우리가 친숙한 공사이기 때문에 한 번쯤 직접 해 보셨거나 또 사무실이나 가정 등에서 몰드 공사가 되어 있는 것을 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합성수지 몰드 상호관 및 합성수지 몰드와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의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단단하게 뚜껑을 고정해야 된다 하는 거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합성수지 몰드 및 박스 기타 부속품이 되겠죠. 부속품 선정. 규격은 합성수지 몰드입니다. 그래서 폭과 깊이입니다. 3.5cm 이하. 그리고 두께는 2mm 이상. 자, 숫자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규격도 있겠습니까? 합성수지 몰드와 금속 몰드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격이에요. 그래서 합성수지 몰드의 규격은 폭이 3.5cm 이하 그리고 두께가 2mm 이상. 기억을 하시고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은 좀 완화가 되겠죠. 그래서 폭은 넓게, 두께는 얇게. 그래서 5cm 이하, 두께는 1mm 이상 유지해야 된다 하는 완화 규정이었습니다. 다음 이제 금속 몰드 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은 마찬가지입니다. 절연 전선을 사용해야 되는데 OW 전선은 사용할 수 없다. OW 전선은 경동선으로 재질이 경동선이며 옥 외에 설치가 되는, 쉽게 말해서 어때요? 변압기 2차 인하선에서 저압 렉까지의 선이 OW 전선이죠. 금속 몰드 안에는 전선에 접속할 수가 없고 접속할 경우에는 박스, 조인트 박스를 사용해야 되며 설치 장소는 사용 전압이 400V 이하로 옥내에 근조한 장소와 전개된 장소 혹은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되었지만 점검 가능한 장소, 전개된 장소 플러스 은폐되었지만 점검이 가능한 장소에서 사용하는데 장소 조건이에요. 장소. 그리고 사용 전압은 400V 이하.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금속 몰드와 박스 기타 부속품 선정에 있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질은 황동과 동으로 만든 영광판이다. 그리고 폭은 5cm 이하고 두께는 0.5mm. 몰드 공사에서 합성수지 몰드와 금속 몰드 공사에서 폭과 두께입니다. 그래서 3.5cm 이하, 두께는 2mm 이상, 두께. 폭이죠. 폭. 금속 몰드는 5cm 이하, 폭이고, 두께가 0.5mm 이상, 두께. 자, 몰드 공사에서 재질에 따라서 합성수지와 금속 몰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폭과 두께 잘 기억을 해 주시고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것인 만큼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5cm와 0.5mm 이상. 그리고 금속 몰드 및 박스, 기타 부속품 시설에 있어서는 읽어보시면 돼요. 경고하고 정기적으로 완전히 접속을 해야 되며 금속 몰드인 경우에서는 규정을 준수한 접지, 규정은 어때요? KC 211과 140 규정을 준용한 접지공사가 되겠죠. 그리고 접지공사 예외 조건, 접지 예외 조건은 금속관 공사일 경우하고 같은 규정입니다. 첫 번째, 몰드 길이가 4m 이하인 곳에, 길이가 4m 이하인 곳에, 첫 번째 조건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용 전압이 직류는 300V, 교류는 150V 반. 자, 이것으로 봐서 직류보다가 교류가 임팩트가 강한, 충격이 강한 전원이다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첫 번째 조건 이하이고 관의 길이가 8m 이하이며 사람의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 엔드 조건입니다. 엔드 조건일 경우에 두 가지 카테고리로 봐서 전체 길이가 4m 이하일 경우나 8m 이하로서 사용 전압이 AC일 경우에는 150V 이하이며 사람의 접촉 우려가 없는 곳은 접지를 생략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케이블 트렌치 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트렌치라는 것은 영어로 도랑이라는 뜻입니다. 바닥에서 홈을 판다 이런 내용이겠죠. 자, 홈을 파는 이유는 전선을 또는 케이블을 수용하기 위하여, 전선을 수용한 이 전선관이나 케이블을 수용하기 위하여 홈을 팠다. 그럼 주로 어디에서 사용하느냐? 전력실, 수배전 설비가 있는 전력실이니까 이것은 이제 발전기 등 변압기 등을 운용을 하는 장소이기도 하겠죠. 자, 이러한 곳에는 바닥에 홈을 파고 전선을 수용하며 위에는 뚜껑을 덮겠죠. 뚜껑을 금속판으로 뚜껑을 덮으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은 것을 트렌치 공사라고 합니다. 자, 옥리 배선 공사를 위하여 바닥을 파서 만든 도랑, 이게 트렌치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및 부속 설비를 말한다. 그리고 수용과 옥내 수전 설비 및 발전 설비, 수전 설비와 발전 설비 장소에서 적용할 수 있다. 혹은 적용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시설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전선과 시설 방법은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준용한다. 전선과 접속 부분은 방습 효과를 갖도록 절연 처리를 하고 점검이 용이하게 해야 된다. 절연 처리, 점검이 용이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케이블 배선 회로별로
배선 회로불로 구분을 하고 2m 이내 간격으로 받침대를 시설해야 된다. 이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2m. 이 받침대가 어떤 효과를 하느냐. 케이블을 이나 이런 전선관 공사에서 케이블을 지지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2m, 그럼 지지점 간의 거리죠. 지지점 간의 이격 거리와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렌치에서 지지를 하고 바닥에 깔리니까 받침대만 있으면은 훌륭한 지지점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2m 받침대를 시설해야 된다. 케이블 트렌치에서 케이블 트레이, 덕터, 전선관 등 다른 공사 방법으로 변경되는 곳에선 전선이, 그래서 케이블 트렌치에서 상부로 올라가거나 이런 경우에서 상부로 올라가면서 트렌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뭐 합성수지관 공사나 케이블 트레이 공사나 케이블 트렁킹 공사나 뭐 이런 공사와 접속이 되겠죠. 이런 공사는 물리적으로 손상이 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시공하여야 한다. 뭐 상식적인 이런 내용이 되겠죠. 케이블 트렌치 내부에 수관, 가스관 등 다른 시설물과 병행을 해서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었습니다. 다음 케이블 트렌치에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 트렌치의 뚜껑, 받침대 등 금속재는 내식성이 있는, 즉 부식이 되지 않도록 부식 방지 재료이거나 방식 처리를 해야 된다. 도장을 해야 되겠죠. 방식이 되는 도장, 뭐 용융, 아연 도금이나 방청 도장을 해야 되겠고, 케이블 트렌치 굴곡부 안쪽 반경은 전선의 허용 반경 이상이고 배선의 절연 피복을 손상시킬 수 있는 돌기는 없어야 한다.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케이블 트렌치 뚜껑은 바닥 마감면과 평행하게 설치하고 장비의 하중 또는 통행 하중 등으로 발생이 되는 충격의 변형이 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철판, 철로 재질 가장 좋겠죠. 자, 그리고 케이블 트렌치 바닥 측면에는 방수 처리를 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케이블 트렌치가 건축물 방화 구역을 관통을 할 경우에는 관통부는 불연성 재질로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충진을 해야 되며 관통부에 의해서 화염이나 이런 연기가 전달되지 않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케이블 트렌치 부속 설비에 사용되는 금속이 준용이 되는 규정은 KC 211과 140 금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접지해야 되겠죠. 규정에 의한 접지 공사를 시행을 해야 되며, 케이블 트렌치의 공사의 사진입니다. 바닥에 홈을 파서 이와 같은 합성수지 전선관이 수용이 되어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케이블 덕팅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 덕팅 시스템은 베이스와 케이블로 구분되지 않고 일체형으로 된 비원형 전선관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사각형이다. 그래서 금속 덕트 공사 시설 조건은 절연 전선을 사용해야 되며 OW 전선은 안 된다. 수용 단면적입니다. 수용 단면적은 전선의 단면적 합계가 덕트 내 단면적의 20%인 경우에는 전력 케이블입니다. 덕트 공사에서의 수용 단면적이죠. 단면적은 첫 번째 전력 케이블일 경우에, 두 번째
제어 케이블인 경우에는 20% 이하, 제어 케이블인 경우에는 50% 이하 숫자가 들어가네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전선 간의 수용 단면적과 덕트의 수용 단면적 다르죠. 예, 그래서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전선의 단면적 합계가 내부 단면적의 20% 이하 전력 케이블일 경우에, 그리고 전강 표시 장치 등 제어 회로 배선일 경우, 즉 제어 케이블일 경우에는 50% 이하, 제어 케이블인 경우에서는 직류를 사용하거나 또는 전압이 낮은 경우죠. 그런 경우에서는 그때 발열이 전력 케이블보다 이 발열이 양이 굉장히 적죠. 그래서 50%까지 수용할 수 있다. 금속 덕트 안에서는 접속점이 없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래서 접속점이 없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선을 붕괴하는 곳에 접속점에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곳은 제외한다. 제외 규정이 있죠. 그리고 이게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방화 구역을 관통하거나 인접 조형물로 연장 시에는 방화벽 조형물 벽면의 덕트 내부에 불연성 재질로 차폐해야 한다. 자, 다음 이제 금속 덕트의 선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속 덕트의 폭은 4cm 이상, 두께는 1.2mm 이상. 자, 4cm 이상, 이게 변경이 된 규정입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두께는 1.2mm 이상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 면과 바깥 면에는 산화 방지를 위한 아연 용융 도금이거나 이산, 동등의 방충 도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금속 덕트의 시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공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로 이제 가끔 출제가 되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해 두시면은 잘 해결할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덕트 상호간은 경고하고 정기적으로 완전히 접속을 하도록 본딩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덕트를 조형제에 붙이는 경우에 지지점 간의 결이 이격거리는 3m다. 네. 덕트인 경우에 지지점 간의 거리가 3m 이하여야 한다. 규정이죠. 자, 그리고 덕트 끝부분은 막고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뭐 먼지, 물 또는 설치류 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막아야 된다. 물이 고이는 낮은 부분은 만들지 말아야 되며, 접지 KC 211과 140에 준용한 접지 공사를 시행해야 된다는 규정이었습니다. 자, 덕트 공사의 사진입니다. 네, 덕트 공사 이제 다른 공사와 접속이 되는 부분이죠. 부분, 그리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게 이게 지지물이 되겠습니다. 지지물. 그래서 지지점 간의 거리는 여기서 다음 지지물 간의 거리는 3m다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플로우 덕트 공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플로우 덕트 공사의 시설 조건입니다. 전선은 절연 전선을 사용해야 되고 역시 5개의 OW 전선을 사용할 수 없겠습니다. 연선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10스퀘어, 즉 알루미늄은 16스퀘어 이하인 경우에는 단선을 사용할 수 있다. 플로우 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어야 한다. 전선을 붕괴하는 경우에는 접속점을 쉽게 점검하는 장소에서는 접속점이 있어요. 점검이 쉽게 용이한 곳은 예외로 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다음 플로우 덕트 및 부속품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트 상호가
간 및 덕터 박스 인출교환은 경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도록 본딩선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덕트와 박스 기타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시설해야 되며 박스 인출구는 마루 위에 돌출되지 않도록 시설하고 물이 섬멸들지 않도록 밀봉해야 된다. 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되며 관련 규정에 의한 접지 공사를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뭐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셀룰러 덕트 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 조건입니다. 전선은 절연 전선을 사용해야 되며 OW 전선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선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이나 10스퀘어, 구리인 경우에 10스퀘어, 알루미늄 경우에는 16스퀘어 이하인 경우에는 단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셀룰러 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어야 하는데 전선을 붕괴하는 경우 접속점을 쉽게 점검하는 곳은 예외로 하고 있다. 전선을 외부로 인출 시 그 셀룰러 덕트 관통 부분은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조치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셀룰러 덕트 및 부속품 선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룰러 덕트의 재질은 강판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루미늄 판이 아닙니다. 강판입니다.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덕트 끝과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매끈하게 처리를 해야 되며 덕트 안쪽 면과 외면은 녹이 슬지 않도록 방청 또는 도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원인은 뭐냐? 이 셀룰러 덕트는 콘크리트 바닥면에 설치하는 이와 같은 파형 강판이 되겠습니다. 이 셀룰러 덕트입니다. 셀룰러 덕트. 자, 이 모양이 셀을 닮았다 해서 셀룰러 덕트며 이 공간에 전선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셀룰러 덕트의 부속품의 두께 1.6mm 이상, 재질은 강판입니다. 강판에 플러스 방청 도장을 해야 된다. 왜? 콘크리트 바닥면에 설치를 하고 콘크리트를 탓을 할 거니까. 자, 셀룰러 덕트 위에 설치가 되는 전선관이 플로우 덕트입니다. 플로우 덕트에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마찬가지로 재질은 강판인데 두께는 2mm 이상, 플로우 덕트 두께가 2mm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룰러 덕트는 부속품 등 두께가 1.6mm다. 자, 위에 설치가 되는 것이 아울렛 박스입니다. 아울렛 박스 안에는 이제 콘센트가 설치가 되어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위에 이렇게 아울렛 박스까지 이 부분이 콘크리트로 타설이 된다. 그래서 이 장소는 어떤 장소가 되겠습니까? 엄폐가 되어서 점검이 불가능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폐가 되었고 점검이 불가능한 장소로서 400V 미만의 전압을 사용 전압은 400V 미만이다. 그러면은 이제 셀룰러 덕트와 플로우 덕트를 공사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셀룰러 덕트 및 부속품 선정에 있어서 방청 도장을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알아봤죠. 그래서
이 셀룰러 덕터, 플로우 덕터, 아울렛 박스가 일체적으로 설치가 되는데 이것은 콘크리트 바닥면 아래에 타설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룰러판의 두께, 덕트의 최대 폭에 따라서 두께가 다르다. 최대 폭이 150mm 이하인 경우에는 판의 두께가 1.2mm, 150m를 밀리미터를 초과하고 200mm를 이하인 경우에서는 1.4mm, 그리고 200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mm인데 부속품의 판 두께는 1.6mm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6mm 이러면은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덕트 최대 폭별 두께를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셀룰러 덕트의 두께는 1.6mm 이렇게 통괄적으로 기억을 하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다음 셀룰러 덕트 및 부속품 시설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트 상호간, 덕트 조형물 금속 구조체, 부속품 및 덕트를 접속하는 금속체는 견고하고 그리고 전기적으로는 완전히 연결대구로 본딩선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본딩. 자, 덕트와 부속품에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시설을 해야 되겠고, 인출구는 바닥 위로 돌출하지 아니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바닥 위로 돌출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지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설해야 되고, 덕트 끝부분을 막아줘야 되고 접지해야 된다. KC 211, 140 규정을 만족을 하도록 접지해야 된다. 셀룰러 덕트와 플로우 덕트가 공사된 사진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파형 강판이 셀룰러 덕트 위에 있는 덕트가 플로우 덕트 위에 동그랗게 설치가 된 것이 아울렛 박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블 트레이 공사의 정의입니다. 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해 금속체 및 불연성 재료입니다. 금속체를 사용하거나 불연성 재료로 제작된 유닛 또는 유닛의 집합재와 부속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종류에서는 사다리형, 펀치형, 메쉬형, 바닥 밀폐형으로 되어 있다. 종류, 다음 케이블 트레이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사다리형이 기본형이에요. 그래서 레일과 수평 부재로 되어 있다. 이 레드 사다리형의 기본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이 나와 있죠. 종류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형인 사다리형. 자, 이 부분이 바닥 밀폐형. 자, 바닥에 구멍이 있죠. 펀칭형. 자, 펀칭형입니다. 펀칭형. 메쉬형은 말 그대로 이와 같은 건물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쉬형의 특징은 가볍다. 단점은 어때요? 충격에 상대적으로 약한 면이 있겠죠. 자, 시설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기타 케이블인 경우에는 연소 방지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케이블 트레이는 일반적으로 두껑이
없는 구조다. 그래서 보안상의 문제를 보완해야 되겠죠. 그 보완하는 것이 이제 화재라든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화재죠. 그래서 난연 케이블이나 연소 방지 조치, 난연 처리가 된 케이블, 뭐 난연 도포를 한다든가 난연 테이프로 감아준다든가 뭐 이런 조치들이 필요되겠죠. 금속관 혹은 합성수지 간에 넣은 절연 전선일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래서 잘 읽어보셔야 되겠죠. 케이블 트레이 안에서 전선의 접속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접속 부분이 사람이 접근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전선 접속 부분 측면이 레일 위로 나오지 않아야 하고 절연 처리되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접속점을 둘 수 있다. 이 부득이한 경우가 되겠죠.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에 케이블은 케이블 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을 해야 된다. 이 표현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저압 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고압 케이블을 동일 케이블 트레이 안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어요. 안 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 시설을 하거나 금속 외장 케이블인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예, 서로 간에 간섭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하겠다. 그 조건으로 격벽 시설을 해라. 그리고 금속 외장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는 같이 설치할 수 있다는 경우가 되겠죠. 자, 케이블 트레이에서 수평 설치와 수직 설치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평 포설을 하는 경우에 벽과 케이블 트레이와 이격거리는 20cm 이상, 그리고 수평 트레이를 설치하는데 다단으로 설치할 경우에 단과 단 거리는 300mm 이상. 이렇게 케이블을 어떻게 해요? 케이블 트레이를 설치를 하면서 케이블을 상호 간에 이격시킬 경우에는 그 이격 거리가 케이블 직경 이상.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수직 설치를 할 경우에도 이 수직 트레이의 열과 열 사이의 거리는 225mm 이상 설치를 해야 되며, 그리고 이 케이블을 이격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케이블 직경 이상으로 이격을 해야 된다 하는 이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케이블 트레이 선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용된 모든 전선을 지지하기에 적합한 강도로서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은 1.5 이상입니다. 숫자 기억하셔야 되겠죠. 지지대는 트레이 자체 하중과 포설된 케이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여야 한다. 이것도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죠.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돌기 부분이 없이 매끄럽게 케이블 트레이 자체의 재질 마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속재는 적절한 방식 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일 것. 제일 좋은 건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재료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측면 레일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재를 부착하여야 한다. 그리고 배선 방향과 높이를 변경하는 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정한 기구를 갖춰야 한다. 케이블 트레이에 각종 구성품들이 있겠죠. 비금속재 케이블 또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금속재를 사용하거나 또는 비금속 재질은 난연 처리가 되어야 하며 혹은 난연 케이블을 사용하면 되겠죠. 금속재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은 기계적 또는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을 해야 되며,
접지공사 시행을 해야 된다. KC 211, 140 규정을 충족하는 접지공사, 케이블이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의 금속관, 합승수지관 등 또는 함으로 옮겨지는 개소에서는 케이블이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압력을 가해지지 않도록 지지해야 되겠다. 별도의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 부분에서는 필요한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 커버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규정입니다. 그리고 케이블 트레이의 방화 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불연성 재질로 충진을 해서 이 화염이 건너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일반적인 관통에 관한 일반적인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바 트렁킹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바 덕터예요. 버스바 트렁킹 시스템이니까 어때요? 이 몸체, 즉 베이스와 뚜껑이 있다. 시설은 덕터 상호관 또는 전선 상호관을 경고하고 정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을 해야 된다. 그래서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이나 또는 케이블 덕팅 시스템이나 그리고 버스바 트렁킹 시스템이나 이 금속 구조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첫째, 견고하게 설치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을 해야 되며 세 번째, 접지공사 해야 된다 하는 거 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덕트를 조영조에 붙이는 경우에는 지지점 간에 지지철물과 지지철물 사이에 거리가 3m다. 그리고 취급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는 곳으로서 수직인 경우, 여기는 수평인 경우에요. 수평이 수직인 경우에는 6m 이하로 할 수 있다. 덕트의 끝부분은 막고 내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이 비원형 전선관의 일반적인 특징이죠. 왜? 이 공간이 덕트 내 단면적이 크기 때문에 먼지, 물이 들어가거나 설치류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지공사해야 된다. 습기가 많은 장소나 물기가 있는 장소는 5개용 버스 덕트를 사용하고 내부에 물이 침입하여 고이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또는 고이지 않도록 조치해야 되겠다. 자, 다음 이제 버스 덕트의 선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체에 대한 선정이 되겠습니다. 단면적은 20 스퀘어 이상의 띠 모양. 요런 이제 바형이겠죠. 그래서 버스바 형태로 되어 있다 해서 원형인 이런 전선 모양이 아니다라는, 그래서 단면적이 20 스퀘어 이상 띠 모양, 그리고 지름이 5mm 이상의 관 모양이나 둥글고 긴 맞대 모양의 동도 가능하다. 단면적이 30 스퀘어 이상의 알루미늄 띠 모양, 이런 띠 모양인 경우, 그리고 도체의 지지물은 절연성, 난연성,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이어야 하며 덕트 재질이에요. 이것은 도체에 대한 규정이고, 덕트는 강판 또는 알루미늄 판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덕트와 판의 두께는 덕트의 최대 폭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자, 폭이 150mm 이하일 경우에 강판은 1mm, 알루미늄 판은 1.6mm, 합성 수지판은 2.5m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00mm 이하에는 1.4mm 강판일 경우에, 알루미늄 판일 경우에는 2.0mm, 합성 수지는 5mm, 그리고 500mm, 그리고 70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강판과 알루미늄 판의 두께에 대한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스바의 사진이죠. 사진이고, 버스바는 일반적으로 내부 도체를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키트로 나온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조립을 할 따름입니다. 이와 같은 접속 볼트를 연결해서 이 버스바와 버스바를 조립한다 하는 것. 그래서 저압이지만은 대용량인 곳으로서 800A 이상일 경우에는 경제적이다. 그래서 대용량이 아닌 경우에는 오히려 설치 비용이라든가 경제성 부분에서 고려해 봐야 된다. 그래서 대형 공장이나 이런 빌딩과 같은 곳에 적용 여부를 검토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파워 트랙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트랙은 아트나 갤러리 또는 레스토랑에서 국부 조명을 하기 위한 라이팅 덕트 공사가 되겠습니다. 라이팅 덕트는 이와 같이 이 트랙에 L1과 L2가 나전선 상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전선 상태로 설치되어 있어서 이와 같은 소켓을 이 트랙에 삽입함으로써 점등을 할 수 있다. 즉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전선 상태로 되어 있다는 것과, 그리고 트랙에 레일식 트랙이죠. 레일식 트랙에 소켓을 이동함으로써 설치 장소를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나전선인 상태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습기나 먼지가 많은 장소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 대부분이 실내 설치할 수 있고, 뭐 터널이라든가 외부에 먼지나 습기가 많은 장소에는 설치할 수가 없다 하는 내용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설 조건을 알아보면은 덕트 상호간, 전선 상호간을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이 되도록 본딩선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덕트는 조영제에 견고하게 붙이는데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 이하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덕트, 즉 금속 덕트인 경우에는 지지점 간의 거리가 3m죠. 여기에 비해서 라이팅 덕트는 지지점 간의 거리가 2m다 하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줘야 되고요. 개구부가 아래로 향하게, 즉 위로 향하게 설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내부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한 경우에는 옆으로 향하게는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덕트 조영제를 관통해서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건 안 된다는 규정이에요. 충진제로 충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는 규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덕트는 KC 211과 140 규정을 충족하도록 접지 공사를 해야 되며,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이고 길이가 4m 이하인 경우에는 접지는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이 용이하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전로에 지락이 생길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 뭐 ELB가 설치가 되면 되겠죠. ELB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음 이제 라이팅 덕트 및 부속품 선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케이샤 EC60570 등기구 전원 공급용 터닝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설치가 되어야 하며, 자, 라이팅 덕트 설치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소켓이죠. 이와 같은 것이 트랙 레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배선 설비 공사에 대한 제14장 배선 설비 공사에 대한 이론 강의를 마치고 다룬 핵심 문제는 이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